기억할게. 내 삶이 빛을 잃을 때마다 언제나 꺼내보고 싶은 그곳의 풍경. 더 빨리 가려는 오토바이들 틈에서 자전거를 탄다. 요리조리 빠르게 방향을 트는 오토바이 물결 속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은 그저 앞만 보고 진득하게 내 길을 가는 것이다. 방향을 갑자기 확 바꾸지만 않으면 오토바이들은 알아서 피해간다. 간혹 빵 하고 뒤에서 울리는 오토바이의 경적은 내가 먼저 지나갈게요 라는 신호일 뿐 비키라는 위협은 아니다. 느리기만 한 나의 자전거 속도가 달갑지는 않겠지만 때론 앞을 가로막고 있어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왜 빨리 가지 않느냐고 나를 향해 투덜거리는 법도 나를 재촉하는 경우도 없다. 베트남에서 2년간 해외봉사 단원으로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4년 만에 다시 베트남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또 베트남이라고?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베트남이냐고. 베트남이 뭐가 그리 좋길래 2년씩이나 살고도 모자라 또 가냐고 물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베트남의 이런 면에 끌렸을지도 모르겠다.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은 천천히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다른 사람의 속도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여기 베트남이었다. 나는 꼭 한 번만 더 천천히 그러나 언젠가는 목적지에 닿는 베트남에서의 자전거 타기처럼 온전히 내 속도로 나아가도 괜찮은 유유자적의 시절을 한 번만 더 살아보고 싶었나 보다. 그리고 행복하게도 나는 다시 베트남에 있다. 연보라색 중고 자전거를 타고 내가 좋아하는 속도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페달을 밟으며 호치민 거리를 신나게 누비고 있다. 천천히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나고 사소하지만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가슴속에 맛있는 기억들을 혀끝에 차곡차곡 담고 있다. 베트남, 그 사소한 아름다움. 때로 나를 미소 짓게 하고 때로 나를 감동시킨 일상의 작은 것들. 어떤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베트남 안에서만큼은 여전히 빛을 발하는 사랑스러운 것들. 2년 동안 베트남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갈 때 가방 속에 몰래 숨겨서라도 가져가고 싶은 것들이 너무도 많았다. 이른 아침 아직도 더위가 시작되지 않은 길가에 앉아서 먹던 따끈한 국수. 해질 무렵 가게 앞에 내놓은 낡은 탁자에 둘러앉아 밤바람을 맞으며 시끌벅적하게 먹던 소고기 전골. 비닐봉지에 담아 기술적으로 묶어주는 길거리 카페의 테이크아웃 커피까지. 베트남을 떠나면서 그때 나는 매일 나를 행복하게 했던 소박한 먹거리들과 평화롭기만 했던 그곳의 일상 속에 놓여있는 소꿉놀이 같은 소품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게 제일 안타까웠다. 드디어 짐을 싸기 시작하자 마음속에는 가져가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 아주 길게 작성되고 있었고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가지고 가도 별 쓸모없음을 알면서도 나는 어느 것 하나 지우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환경 오염이 적은 포장지, 가장 낭만적인 포장지도 물론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었다. 쫀득한 베트남 찹쌀밥 쏘이를 포장해 줄 때도 그 포장지가 쓰였고 우리의 떡과 비슷한 간식거리를 싸고 있는 것도 그것이었으며 집에서 만드는 수제 소세지들도 어김없이 그것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짙은 초록색의 포장지, 그것은 종이도 비닐도 아닌 바나나 나무의 진짜 잎사귀였다. 다양한 먹거리를 주는 바나나인데 잎마저 그냥 버려지지 않는 것이다. 시장 한 구석에 차곡차곡 접어놓고 파는 낭만적이고 공해 없는 바나나잎 포장지를 볼 때마다
나는 마치 환경운동가라도 된 듯 생각이 마구 거창해진다. 지구를 구하는 작은 방법 중 한 가지를 발견한 듯 기분이 들떠서는 쓸 곳도 딱히 없으면서 괜히 자연이 만들어준 초록의 포장지 한 묶음을 덥석 사고 싶어진다. 바나나 잎에 간식거리들을 싸서 달랑달랑 들고 짧은 여행을 떠나고 싶어진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골목에서 마주치는 바나나 잎들이 내가 다시 베트남에 있음을 문득문득 일깨워주고 있다. 다시 만나 정말 반가워 바나나 잎들아. 삶의 무게가 어깨 위에서 춤을 춘다. 왜 자꾸 그 모습이 춤을 추듯 보였는지 모르겠다. 긴 대나무 막대 양쪽 끝에 마치 커다란 줄을 단 듯도 하고 옛날 저울을 10배쯤 확대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물지개를 조금 변형시킨 것 같기도 한 가인항을 한쪽 어깨에 지고 바쁘게 걸어가는 여자들의 모습이 길고 납작한 막대 양쪽 끝에 바구니를 거는 가인향은 베트남의 지게이다. 짊어진 사람이 발을 옮길 때마다 그에 맞춰 휘어지는 가인항은 마치 리듬을 타는 듯하다. 아주 무거운 물건이 담길 때에는 마치 춤을 추며 걸어가는 듯 보인다.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그렇게 모른 척 춤을 추듯 지나가는 거야. 막대 양쪽 끝에 걸리는 물건들의 균형을 맞추어야 뒤뚱거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듯 내 생각의 균형만 잃지 않고 나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도 힘들면 어디에선가 잠시 쉬지 뭐. 바닥에 털썩 주저앉기가 좀 그러면 할머니처럼 막대라도 깔고 앉아 쉬다가 또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유유히 걷는 거지. 이번엔 반대쪽 어깨에 짊어지고서. 가녀린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가인항을 메고도 씩씩하게 나아가는 그녀들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기원은 하늘에 닿았을까? 반터. 사실 제단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 작고 귀여운 베트남의 제단. 반은 테이블, 터는 기도하다 라는 뜻이니 기도를 드리는 탁자 정도로 하면 좀 더 그 이미지에 가까우려나. 아무튼 베트남의 어디를 가나 불쑥불쑥 맞닥뜨리게 되는 반터는 그렇게 보면 볼수록 종교적인 엄숙함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였다. 베트남에 도착해 얼마 동안은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 이 반터 보는 재미에 빠졌다. 반터는 귀엽고 친근하고 그리고 강렬했다. 어떤 반터에나 꼭 들어가 있는 품목은 꽃과 향이다. 그리고는 놓아두는 장소마다 올리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 그중 집안에 두는 반터가 가장 많은 걸 갖추고 있다. 처음 반터를 봤을 때 이래서야 어디 제대로 기원이 전해질까 싶었다. 그런데 자꾸 보니 점점 그 자체로도 괜찮은 것 같았다. 유난스럽지 않고 덤덤한 느낌은 언제나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흘러 때로 지루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일상의 어느 날과 닮아 보였다. 그러니 가끔 재단 안에 놓여있는 반쯤 시들어 있는 꽃조차도 뭐 대수롭지 않았다. 아마도 베트남의 반터에는 그다지 심각한 기원이 담기지 않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라든가 오늘은 어제보다 아주 조금만 더 장사가 잘 되었으면 이라든가 하는 아주 사소한 기원들. 하늘에서도 고민하지 않고 다 들어줄 것 같은 아주 가벼운 바람들만을 위한 재단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반터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하늘을 조르고 싶어졌다. 시골 가는 길가에 펼쳐져 있던 색색의 예쁜 향을 사서 피우며 뭔가 기원하고 싶어졌다. 정말로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란다면 왠지 그 기도가 향을 타고 하늘에 전해질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반터가 엄숙하게 느껴졌다.